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토장 주필승입니다. 오늘 검은 수요일이라고 하죠. 장중에 마이너스 6%가 나오면서 사이드카까지 발생되는 그런 폭락이 나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AI 거품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데 국내 증시만 유일하게 크게 하락했다라는 거, 그만큼 시장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상당히 음봉이 크게 나와서 걱정을 했는데 개인의 매수가 엄청나게 유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낙폭을 많이 줄여서 4,000포인트는 지키고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개인이죠. 예, 제2의 동학개미라고 부를 만큼 상당한 개인들, 지금 거액의 그 개인들이 자금이 유입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일지는 몰랐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이닉스가 밑거리 달고 올라가는 모습 때문에 조금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데이터가 이제 늦게 들어와서 조금 틀리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인 외국인 매도가 2조 5천억에서 2조 6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 뭐 거의 6천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 엄청난 매수, 거의 3조 원의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방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상당히 많이 빠졌고 외국인 투매라기보다는 차익 실현에 가깝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체 종목의 80%가 또 하락하고 엄청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포인트를 넘겼다. 동학 개미운동 전개했다. 외국인 팔 때 개인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응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또 걱정이 됩니다. 또 높은 가격대에서 개인들이 고단위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어서 나중에 후유증이 좀 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걱정이 되는데요. SK 하이닉스 외국인 계속 빠릅니다. 오늘도 1조 2천억 매도, 어제 1조 6천억 매도 계속해서 매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개인들이 엄청나게 가져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기관도 하는데 이 기관은 증권사 있죠? 예, 금융투자. 증권사가 프로그램하고 관련돼서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매수라고 할 수는 없는데 개인은 순수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건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다 개인이 받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이닉스를 1개월 동안 얼마 정도 팔았는지 보면 외국인이 마이너스 8조를 팔았습니다. 8조. 개인이 6조 3천억, 기관이 1조 5천억인데 이거는 뭐 프로그램과 관련된 매수기 때문에 이 개인이 받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비차익 거래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1조 1천억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할 거는 뭐냐,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로 매도를 한 거예요. 나머지 물량은 손으로 때렸다는 얘기거든요. 적극적으로 때렸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도 걸어놨지만 손으로 오늘 기관 외국인들이 2조 5천억을 때렸잖아요. 코스피에서. 그런데 코스피에서 프로그램 매도로 1조 1천억 때리고 나머지 1조 이상은 손으로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정도로 많이 외국인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오늘 엄청나게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이 올랐고 알테오젠도 좀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6천 거의 7천억의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좀 힘든 이런 모습을 보였죠. 막판에 개인들의 매수가 나오면서 조금 주가 반응은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선물이 마이너스 5%가 되면서 사이드카.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걸 말합니다. 5분간 정지가 되는데 그리고 선물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에 되거든요. 여기서 또 마이너스 6%의 사이드카, 양시장 모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그러니까 뭐냐, 사이드카는 경고다, 좀 숨돌리기 하자라는 의미고 요거보다 더 빠져서 마이너스 10%가 되면 서킷 브레이커가 걸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사이드카가 발생이 됐고요. 우리나라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증시도 급락이 나왔어요. 장중에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4% 언저리 빠졌다가 여기도 좀 줄여서 2.몇%대 중반대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마무리됐고요. 나스닥 선물은 장중에 마이너스 1%밖에 안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1%밖에 안 떨어지는데 왜 우리나라만 6% 빠지냔 말이에요. 그죠?
원달러 환율도 계속 요즘에 좀 올라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나스닥 선물이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나와도 우리 워낙 오늘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일은 큰 영향을 받을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나스닥 선물이 만약에 진짜 2%, 3% 빠졌으면 이렇게 급락이 나와도 되는데 이유 없이 프로그램 매도로 오늘 하락했다. 정말 좀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건 결국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지 않고 올랐잖아요. 쉬지 않고. 사실 이게 좀 부담되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야죠. 이렇게 올려놓고 횡보하고 또 올려놓고 횡보하고 이런 식이 갔으면 좋겠는데 9월, 10월 달에 엄청나게 올라버렸어요. 이거에 따른 이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개인들이 관망하다가 이럴 때는 왜 안 사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막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매수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충분히 많이 수익을 내고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개인이 사들어온다. 참 과거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과거 언제일까요? 2020년에 그랬잖아요. 2020년에 여기 코로나 터지고 급락 나왔을 때 개인이 사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샀어요. 개인들은 언제부터 샀느냐? 바로 요때입니다. 요때부터 샀어요. 제가 요거 지난번 시간에 한번 비교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반등 나오고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특히 여기서 대량 매수가 나왔습니다. 대량 매수. 좀 비슷해요. 지금하고. 대량 매수가 요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빠졌느냐? 안 그렇습니다. 한 6, 7개월,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지금 대량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바로 빠지지 않고 최소한 몇 개월, 최소 6개월 이상의 텀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니까 떨어졌는데 요때랑 조금 틀린 게 뭐냐면 요때의 하락 때는 금리를 인상할 때예요.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하락한 거고 여기서는 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요때랑 비교했을 때 좀 다를 수 있어요. 요때랑 비교했을 때 좀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환경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때는 제로금리로 만들어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금리를 급하게 4월에 올리면서 지수가 빠진 건데 여기는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시차를 두고 트럼프가 금리를 인하시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급락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QT까지 12월 달에 종료된다라고 하면 유동성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미리 유동성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좀 어느 정도 이런 조정 과정이 좀 있다가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과거랑은 조금 틀립니다. 요때는 묻지마 투자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를 하려면 삼성증권에 가서 사야 된다. 주식을 안 해보신 분들이 엄청나게 삼성증권을 가가지고 삼성증권 영업점이 마비될 때고요. 요때입니다. 여기 또 아니에요. 한 이 정도부터 엄청나게 유입이 됐습니다. 비슷해요. 지금 엄청나게 유입됩니다. 이렇게 뭐 올라갈 때 3000포인트 넘어갈 때 비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 사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보다는 유동성이나 환경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이렇게 하락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이 나오면 이런 거라도 조정이 좀 나오면 그 이후에 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반도체 여전히 좋아요. 반도체가 여전히 좋고 반도체 가격도 올라가고 반도체 소부장들도 나쁘지 않아요. 오늘 보면 소부장들 빠질 때 기관들이 엄청나게 담아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도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기는 하지만 과거처럼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 조정엔 두 가지가 있죠.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 그리고 횡보 조정, 기간 조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격 조정이 오든 횡보, 기간 조정이 오든 조정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이니까 한 주에 하나씩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거의 두세 달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좀 어처구니없이 급락이 나왔지만 요거를 상당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서 과거와는 좀 다른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 특이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 고점을 뚫고 이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락이 나오면서 오늘 외국인 매도에 하지만 기관이 또 꾸준히 사주면서 개인도 동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나쁘지 않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연말 내년 초 나쁘지 않습니다. 많은 호재를 가지고 있고, 최근 알테오젠의 매수 기관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잘 사고 있어요. 외국인은 최근에 샀다가 오늘 매도가,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이런 걸로 봤을 때 알테오젠의 매수는 꾸준히 기관들이 패시브 관련해서 미리미리 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기관의 수급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매수를 깔아주기 때문에 과거처럼 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보다는 흔들렸다가 또 올라가고, 좀 흔들렸다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알테오젠에 대한 기대감이나 미래 성장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하이닉스로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면서 주식이 급락했다가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이걸 보고 엄청난 유동자금이 시장에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자, 하이닉스로 갔던 자금의 일부가 알테오젠으로 갔다, 그러면 또 엄청난 슈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 기본적으로 제가 느낀 바는 이 거액 고객들은 코스닥을 싫어합니다. 코스닥 아유 싫어, 변동성이 너무 커, 싫어해요. 여러분 잘 못 느끼겠지만 현업에 있으면 알게 됩니다. 코스닥 한다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코스닥이라는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만약에 그 코스닥에 있었으면은 안 움직였을 겁니다. 그런데 거래소에 있기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물론 이제 시총이 높긴 하지만, 아무튼 알테오젠이 결국에는 거래소로 이전되잖아요. 그죠? 그럼 거래소 주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의외로 이 고객들이 개인들이 알테오젠을 살 확률이 높아집니다. 단순하지만 제가 이거 현업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코스닥이라 그러면 안 사요. 근데 거래소 주식이라 그러면 삽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내년 한 4월 정도면 이제 완료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유동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꺼질 수 없는 유동성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들의 어떤 매수도, 왜냐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숫자가 찍히거든요. 영업이익이 숫자가 막 찍혀요. 몇천억 단위로 숫자가 찍히는 상황이고, 이것 따라서 물론 기관들도 패시브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되겠지만 상당히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거액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오버슈팅은 항상 개인들이 만듭니다. 지금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개인이 사는 게 좀 오버슈팅을 만드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알테오젠이 만약에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와서 100만 원, 150만 원 갈 때, 이때 누가 만드냐면 개인들이 만듭니다. 개인들이. 뒤늦게나마 아까 말씀드렸죠. 종합지수 3,000, 3,500, 4,000에 안 산단 말이에요. 거기 돌파하니까 막 사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이거 안 사요. 50만 원, 40만 원은 절대 안 삽니다.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되면 살 거예요, 아마. 물론 그때는 액분도 하겠죠. 아무튼 알테오젠의 이제 개인 자금,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오버슈팅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어려운 장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늘바이오파마가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7%, 아침에 10%였다가 7%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기관들이 상당히 적극적인 매수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기관들이 잡아가면서 이렇게 양봉을 내고 있고, 여기 고점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이 거래를 해가지고 물건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팝도프리맙, 요거 가치가 지금 재평가되고 있고, 관계사 이미노반트가 지금 M&A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주가에 서서히 반영되고 있는 시기고, 연말 내년 이어지는 임상 데이터 발표가 있어요. 경쟁사가 시가총액이 57조입니다. 근데 이 경쟁사의 약물의 효과보다 훨씬 더 좋아요. 하늘바이오파마가. 이 밥토크림업의 이 기술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하면 1401만 해도 지금 아제넥스보다 좋긴 한데 조금 좋아요.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좋은 부작용이 없는 1402로 다시 이거를 임상을 해서 품목 허가를 내겠다라는 전략 때문에 여기서부터 좀 밀린 거죠. 예, 그러고 나서 다시 시간을 거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1402의 데이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없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1402로 예, 바토플리마비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존의 알제넥스, 예, 57조 되는 알제넥스의 매출을 잡아먹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예, 주가 상승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M&A까지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 M&A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상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M&A 하는 게 유리할까요? 데이터 좋게 나온 다음에 M&A 하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M&A가 숫자가 나오기 전에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인수하는 게 유리하겠죠. 물론 이제 그만큼 또 리스크도 있죠. 하지만 상당히 예, 중간 데이터들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노반트의 기업 가치도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내년으로 갈수록 이미노반트의 기업 가치는 계속 호전되고 있고 당연히 인수 가격도 올라가겠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한올바이오파마에 다 반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점을 돌파해서 슈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주식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한올바이오파마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만히 갖고 계시면 됩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시간이 보약이니까 가만히 계시면 알아서 예, 물론 중간중간에 우리 오늘처럼 변동성 크면은 뭐 빠지겠지만 앞으로 기업 가치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해서 예, 한올바이오파마 여러분들이 꼭 예, 저희 수통방이 가지고 있어요. 계속 말씀도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크게 좀 수익 좀 내고 예, 나오는 걸로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갖고 계신 분들 예, 꾸준히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오늘 장중 변동성이 크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과거와 다른 예,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밑꼬리 달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쉽게 끝나진 않겠죠. 외국인 매도가 갑자기 매수로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시중에 자금이 충분히 이제 완충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급락보다는 어,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는 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 5천, 6천 갈 수 있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유동성이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GDP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업황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을 점점 예,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1차 파도 나오고 조정받고 2차 파도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아직까지 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반도체 좀 쉬면 예, 뭐 바이오도 가고 다른 섹터들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예, 오늘 급락 나왔다고 야 이거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당연한 조정이었다. 예, 당연한 조정이죠.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받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예, 조정 없이 가는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예, 어느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와주는 게 건강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는데 좋은 주식이 결국에 올라갑니다. 흔들리지만 결국에는 거품보다는 좋은 주식을 사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계기가 돼요. 왜냐하면 테마로 올라가는 것들은 실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꺼집니다. 하지만 내용이 좋은 주식들은 결국에는 올라가요. 어려운 시장 때. 그래서 알테오젠 같이 많은 호재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2030년, 35년 계속 좋아지는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죽지 않아요. 단지 조금 시차가 있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 오늘 어젠가요? 예, 어젯밤에 보내주신 문자인데, 최근에 요즘에 제가 이게 추가 가입을 받고 있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장문에 이렇게 문자를 넣어줬어요. 예, 정년 퇴임하시고 2차 전지에 예, 큰 손실이 많이 나셨고, 또 다른 유료 리디방 가서 또 피눈물 나셨다고.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소통방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 예. 다른 데 가서 예, 피눈물 흘리지 말라고. 예. 가면 뭐 한 달에 막 50만 원, 100만 원, 막 특별방 500만 원 이 사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당하지 말라고 제가 아주 그냥 저렴하게 예, 얘네들이 사기치지 못하게 예,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소통방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이건 참 안타까운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저기 정년 퇴임하시고,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연령층이 65세 이상 분들 꽤 많아요. 예. 그러니까 55 세에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거의 70% 입니다. 70%. 그 이하 이상이 좀 있어 가지고 예, 거의 70% 니까 거의 은퇴 직전이나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자산을 어떤 테마주에 사 가지고 뭐 수익을 낸다? 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따라하실 수가 없어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해 보고 있으니까 예,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이걸 해 드리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은 따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사도 예, 나중에라도 사 놓으면 결국에는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요런 거 사 드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까지 끌고 오잖아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2차 전지로 손해 보신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또 예,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저희 소통방에도 많이 계셨는데 어느 정도 많이 예, 없어진 걸로 제가 예,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웬만하면 안 받는데 이분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딱 이분 한 분만 받고 더 이상 추가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죠? 내년에 생각해 보니까 예, 가입하실 분들은 내년에 공지 드릴게요. 예, 지금은 예, 수송방에 계신 분들 위주로만 예,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여기 계신 분들 관리하는데 제가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테오제 예, 변동성이 오늘 좀 크게 나와서 좀 흔들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어떻게 되거나 예, 그 기업이 원하는 방향대로 바뀌지 않거나 예, 이런 게 없습니다. 예, 그냥 일시적인 현상인 거죠. 수급적인 논리로 밀어버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하루에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6%가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흔들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망가질 거냐, 꼭 그렇게도 안 보여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면 지수가 안정이 되고 올라올 때 다시 알테오젠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예, 이런 시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